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세기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하는데, 조세기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그 발표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세기착이 뭐예요? 법적으로 법적 기착과 경제적 기착이 있습니다. 근데 법적 기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 즉 세법상 조세가 누가 부담하느냐,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것이 기업이냐 아니면 뭐 또한 소비자냐 아니면 물품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적은 누구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그것이 법적 기착인데, 결국 그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이 기업 아니면 어떤 물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치세를 부과하겠다, 요트에 사치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 사치세를 부담시켰는데, 그러니까 사치세를 내라고 했는데 부담하는 사람은 거꾸로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그 요트를 만드는 중소기업, 뭐 어찌 보면 큰 대기업이 아닐 거고, 그런 영세기업들이 결국 조세를 부담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 기착이에요. 경제적 기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담세자라고 하죠. 담세자, 납세자 얘기하죠. 자, 그게 이제 조세 기착인데, 이 조세의 기착을 얘기를 좀 어둡다, 그죠? 잠깐만, 잠깐만, 어두우니까 잠깐만 불 좀 켤게. 예, 됐습니다. 결국 그 조세의 기착을 이제 누가 지느냐,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그 조세 기착이 과연 누구한테 가느냐, 기업한테 가느냐 아니면 일반 소비자한테 가느냐, 그걸 알아보자는 게 바로 오늘 그 조세 기착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이 조세 기착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제가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제 쉬운 시간이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먼저 그 수요와 공급의 그 탄력성을 얘기할 때, 탄력성 하기 이전에 우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가격이고, 이제 수요량, 가격이고, 이건 공급량입니다. 보통 이런 식의 선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무슨 선? 수요 곡선이라고 그러죠. 수요 곡선 우리는 영어로 demand라고 하죠. D라고 하죠. demand. 그리고 이게 supply, 공급 곡선이죠. 공급 곡선은 거꾸로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난다면 우상향하는 게 공급 곡선입니다. 이거 뭐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보면, 만일 여러분들이 공급 곡선이나 수요 곡선에서 수요와 공급이 늘었다, 즉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다고 할 때 이 선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자, 문제. 자, 오른쪽으로 간다 아니면 왼쪽으로 간다. 어느 거?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다 라고 한다면,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증가했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 가요, 왼쪽 가요? 다 오른쪽이죠. 다 오른쪽이죠. 수요도 오른쪽, 공급도 오른쪽이죠. 왜? 간단하지 뭐. 여기 보면, 자, 수요 곡선에서 이게 원래 여기가 가격에 이 정도의 수요량이 있다 합시다. 근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에 있는 얘기는 똑같은 가격에 이만큼 수요량이 늘었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가격에 그만큼 수요량이 이만큼 늘었잖아.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늘었다는 얘기는, 공급도 마찬가지. 공급도 잘 봐요. 여기가 공급 곡선. 공급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똑같은 가격에 공급이 오른쪽 간다는 얘기는 공급이 이만큼
늘었네라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을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경제를 한 나라의 경제가 있을 때 그 경제의 주체가 되는 것은 세 개가 있다 그랬죠. 그게 트라이앵글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가계, 기업. 두 번째 가계, 기업. 그 다음에 정부. 그죠? 가계. 그리고 기업, 정부. 이 세 개의 경제 주체가 트라이앵글로 엮이면서 한 나라의 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 가계는 뭐예요? 바로 소비자죠, 소비자. 그리고 기업은 생산자가 됩니다. 자, 거꾸로 이 소비자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수요한다는 거죠, 수요. 생산자는 결국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바로 소비자의 시선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공급 곡선은 공급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선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아예 지우고. 이제 수요의 곡선. 다 수요 곡선이죠. 여기서 수요 곡선은 두 가지 있는데 현재 여기서 P0 원래가 이 가격에 P0에 이만큼의 수요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만큼이나 가격이 올랐어요. 즉 가격이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수요가 줄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한 개. 자, 두 번째. 원래 가격이, 그러니까 A라는 제하와 B라는 제하가 있습니다. A라는 제하는 수요, 즉 가격의 변동, 가격의 변화율이 크다 보니까, 즉 가격의 변화율만큼이나 수요량의 변화도 크더라는 거죠. 근데 B 상품은 가격의 변화율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량은 크게 줄지 않더라는 거죠. 즉 가격의 변동의 만큼이나 수요량의 변동이 크면 이것은 뭐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고 그러죠. 탄력적이다. 우리 조용필의 뭡니까? 바운스 들어봤죠? 노래. 바운스가 튄다. 바운스 튄다는 얘기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탕탕탕 튄다는 얘기예요. 즉 가격의 변동 큰 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이 튀는 거야. 그만큼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죠. 탄력적인 건. 근데 비제하 같은 경우는 가격에 이만큼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즉 수요량의 변동폭은 작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품에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A 제화와 B 제화에서 A 제화는 주로 어떤 상품이 있을까? 공산품. 보통 공산품.
공산품? 공산품이라기보다는 대체재가 있는 상품을 합시다. 그냥 대체재가 있는 상품, 뭐 보완제 등등 있는데 대체재 그냥 가장 쉽게 대체재가 있는 상품. 이런 B상품은 어떨까요? 대체재가 없는 상품. 대체재가 없는 상품을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로 커피 또는 홍차, 예를 들면 커피. 우리가 커피 값이 엄청 비싸졌어요. 그러면 커피 대신에 먹어야 돼. 뭘 먹어? 우유 먹어요? 물 먹어? 아니지. 기왕이면 카페인 있는 거 뭐지? 홍차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대신에 홍차. 보통 우리가 맥도날드 가면 뭡니까? 콜라 주세요. 이러는데 이거 콜라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럼 사이다 주세요 하잖아. 커피 또는 콜라, 사이다 이런 그런 걸 얘기하죠. 대체재가 없는 거. 이건 뭡니까? 쌀. 물론 빵도 있겠습니다만 빵이 쌀의 대체재라고는 할 수 없죠. 쌀 또 뭐 있을까? 석유. 요즘 대체재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미비하죠. 등등 많죠. 배추, 소금 등등 필수품이 주로 대체재가 없는 거죠. 대체재가 있고 없고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그렇게 줄지가 않아. 쌀 같은 경우 가격을 올렸지만 그리고 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지. 빵만 종일 바꿔 쌀 대신에 그냥 빵 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계속 하루 종일 1년 내내 빵만 먹고 살 수 있나? 못 살잖아. 석유도 마찬가지. 석유값이 갑자기 올랐다 해가지고 우리가 석유를 올랐다 해가지고 어때? 그러면 다른 걸로 차를 안 몰 수 없잖아요. 차 몰아야 되지 그래도. 그렇죠? 배추도 마찬가지. 배추값이 폭등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김장해야 되잖아.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 즉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량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건 어때? 가격이 폭등했을 때 수요량도 엄청 줄어. 왜? 다른 대체재가 있잖아. 콜라 값이 올랐어. 그럼 사이다 먹지 뭐. 자, 돼지고기, 소고기 값이 올랐다. 그럼 어때? 돼지고기 먹지 뭐. 그런 거지. 바꿀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오케이? 이해됐죠? 기본을 뭐로 생각하냐? 가격 대비를 생각해요. 가격 대비. Y축이 기준입니다. 항상. 가격 대비. 정리하면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수요량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즉 가격이 상승한 폭만큼이나 수요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 비탄력적이다. 가격 대비 가격이 변화한 만큼이나 수요량 또한 크게 변한다라고 할 때 탄력적이다. 그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공급을 한번 볼까요? 공급. 공급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수요자 입장에서. 자, 공급도 마찬가지. A라는 상품이 있어요. A 말고 B로 할까? C로 합시다. C. C라는 상품이 있고 D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급 곡선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이젠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고 공급자 입장에서, 즉 사장 마인드로서 보자는 거죠. 이제 공장장입니다. 우리가 공장장으로서 이제 공급 생산하는 자,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물건이 값이 올랐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 값이 오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거나 아니면 인기가 좋을 때 이제 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 공급이 부족할 때 보통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서 이만큼 가격이 오를 때, 이만큼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만큼 가격이 올랐을 때 공급량 또한 이만큼 큰 폭으로 증가를 시킬 수 있다. 그건 뭐야? 쉽게 말해가지고 단시간에 막 찍어내는 거. 주로 어떤 거예요? 공산품. 이런 거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이 값이 가격이 2,000원 하던 것이 갑자기 4,000원 올랐어. 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어. 그럼 어때? 공장에서는 와우, 완전 호기잖아. 좋은 찬스잖아. 그러면 공장에서 막 돌리겠죠. 밤새껏 공장에 막 돌려가지고 기계를 돌려가지고 찍어낼 거라고. 근로자들 야근도 좀 시키면서 그렇게 하겠죠. 자, 순식간에 이것을 공급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가격이 이만큼 오른 만큼이나 공급량 또한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어떤 상품? 공산품. 그런데 가격이 이만큼 오른다 하더라도 공급을 이만큼 크게 늘릴 수 없고, 요거밖에 못 늘려요.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 비슷하지 뭐. 쌀, 석유, 배추, 소금 등등 이런 거 다 포함하죠. 쌀, 석유, 필수품도 그렇고, 꼭 필수품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딱 고정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쌀, 석유, 배추, 소금, 또 주로 이제 사치품도 많죠. 사치품 다 그런 건 아니고, 사치품 중에 특히 요트라든가, 자가용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모피, 등등, 조선소, 유조선, 이런 거, 유람선, 이런. 자, 이런 것은 시장에서의 공급이, 시장에서 이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그냥 다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까? 다 못 늘리죠. 쌀도 1년에 2번밖에, 3번밖에 못 만들잖아요. 석유도 갑작스럽게 석유를 그냥 순식간에 다 팔 수 있을까? 아주 채굴하기 위해서는 기계들이 와야 되고, 하여튼 땅 등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배추도 마찬가지. 소금, 이런 것도 염전 일조량 째야 되고 할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됐죠? 따라서 요트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요트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찍어냅니까? 최소한 6개월, 1년이 걸리잖아요. 따라서 공급의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공급을 그만큼 순식간에 양을 늘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죠? 탄력적. 이건 탄력적이죠? 이건 비탄력적이다. 왜? 가격 대비. 가격이 오른 만큼 공급량이 그만큼 늘릴 수 있느냐? 그렇게 늘지 않는다. 즉, 탄력적이지 않다. 즉, 바운스, 팡팡팡. 가격 대비 굉장히 바운스 하냐? No 바운스를. 이건 가격 대비, 가격이 조금만 나도 그냥 엄청나 펑펑펑 뛰는 거야. 바운스가 있는 거야. 탄력적인 거죠. 이건 비탄력적이다. 이해됐으면 다음. 그러면 우리가 상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다 배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정항에서 이제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거죠. 수요는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또 수요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공급이 탄력적인 상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수요는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죠?
근데 공급은 비탄력적이에요. 가파르죠. 그리고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I'm sorry. 이건 공급이죠.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탄력적이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선생님도 다 X 했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완만하죠. 완만합니다. 탄력적이죠.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공급. 이거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가파르죠.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이런 상품도 있어요. 주로 어떤 게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라는 얘기는 수요, 즉 가격이 조금만 뛰더라도 수요량이 확 주는 거. 예를 들면 요트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또 담배 이런 거. 자, 요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어때요? 수요는 요트에 예를 들어서 요트 값이 갑작스럽게 원래 한 대가 1억 하던 것이 갑자기 2억을 해요. 요트 한 대당 2억을 한다. 그러면 비록 요트를 사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주로 부자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쩌면 취미생활이잖아. 취미생활이라고. 그러면 요트 값이 원래 이 정도면 1억이면 충분히 사는데 1억이 아니고 2억으로 올랐다 라고 하면 그 부자들이 에이씨 그 돈 가지고 아예 유럽 여행 갈 거야. 에이 골프로 바꾸지 뭐.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 할까? 아니면 크루즈 타고 여행 갈까? 이렇게 자신의 취미를 바꿔버립니다. 보통 사치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사치품은 보통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오케이? 이해됐죠? 그런데 사치품은 보통 수요가 탄력적이잖아. 즉 가격이 조금 올라도 굳이 이게 없으면 못 사나? 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수요량도 확 줍니다.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아까 요트 같은 경우는 공급은 어떨까? 공급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생산자 입장에서 이 공급을 마음껏 당장 내일이라도 요트 한 대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지.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이런 선이 발생되는 겁니다. 또 이런 거 담배 같은 경우. 담배는 어때요? 수요는 어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담배 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확 줄 수 있나? 뭐 담배 값이 올라가지고 그럼 담배 대신 마리아나 피나? 뭐 피로뽕 하나요? 담배에 대한 대체제가 거의 없죠. 따라서 담배는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즉 수요가 이만큼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 하더라도 수요는 그렇게 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담배는. 그런데 공급은 어떨까? 담배 인산공사에서 담배 막 찍어내잖아. 그죠? 따라서 사실 담배는 어느 정도 이 서플라이가 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합니다. 탄력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거. 자,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완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이런 선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수요 곡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급이잖아요. 수요. 이거는 D, S. 그러니까 수요를 보면은 수요 곡선을 보면 어때요?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수요량에 전혀 변화가 없어.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수요량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오르면, 단 1원이라도 오르면 확 바꿔버려. 안 사. 가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의 변동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물론 이런 게 완전 비탄력적 이런 게 없겠죠. 그런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든 비슷하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이거 비슷하죠. 담배. 이게 비슷한 거죠. 담배세. 즉 완전 이거 조금 변동시켜 볼까? 이게 조금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하더라도 수요량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고, 이거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거죠. 완전 들어놓잖아요.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올라가면 수요량의 변화가 무지 큰 거예요. 완상. 완전 이게 뭐고? 탄력적.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이거는 뭐예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거.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조세를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기에 1990년, 미국에서 1990년에서 요트라든가, 자가용 자동차, 그다음 모피, 그런 사치품에 사치세를 빡 때렸어요. 사치세. 세금을 빡 때렸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1990년에 미국에서 요트라든가 자동차 비행기라든가 그런 어떤 사치품에 대해서 정부가 사치세를 콱 때렸어요. 그런데 그 사치세를 때리니까 법적으로는 누구한테 그 사치세를 부과하겠어요? 바로 소비자들, 즉 부자들에게 사치세를 거두겠다는 게 그 목적이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거꾸로 그 요트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과 그 조그만 회사의 사장과 그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결국은 해고당하고 일자를 잃고 되고 월급이 동결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법적 귀착은 결국은 요트에 사치세를 부과함으로써 뭡니까? 요트를 소비하고자 하는 부자들에게 법적 귀착을 시키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즉 일반 영세업자들이 오히려 조세를 부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사치세를 다 없앴어요. 네, 그게 사실 있었던 일이고, 이제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트. 아까 말했지만 요트는 수요, 가격이 오르면 어찌 보면 기호 품캐야 되나? 취미 생활로 하기 때문에 이 요트가 가격이 오르면 그 요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취미가 바꿔버리죠. 아까 뭐 골프를 친다거나 아니면 크루즈 여행한다거나 유럽 여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요트 뭐 1억 살 거 가지고 2억 주고 왜 사?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해.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취미를.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요트는 공급은 비탄력적이었죠. 자, 봅시다. 안 빠르죠? 충분하죠? 오케이. 자, 요트에 요 그림 그대로 봅니다. 요트에 세금을 빡 때려요. 세금을 빡 때렸습니다. 자, 봐요. 원래 요트 가격이 1억이라 합시다. 요트 가격이 원래 1억인데 1억에 원래 요트 한 대당 보통 소비자들은 뭐예요? 어떤 물건을 사면서 가지고 세금을 다 내지 않죠, 그죠? 공급자가 내잖아요. 부가가치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트가 보통 1억인데 여기에 따른 세금이 이를테면 10%라고 합시다. 이 세금 10%를 누가 냅니까? 공급자가 내겠죠. 생산자가 이제 낸다고 합시다. 한 대 팔면. 그런데 이 한 대당 1억인 요트에다가 국가가 사치세를 때리면서 세금이 무려 50%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가격이 1억인데 세금 50% 내니까 알아? 1,000만 원을 원래 내던 것을 국가에 1,000만 원만 내던 것이 50% 내니까 5,000만 원을 내야 돼요. 국가가 공급자가 국가에.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어떨까? 내가 사장이라면 아이씨 뭐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면서 아이 나 요트 안 해. 아이 때려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막 좀 풀이 꺾이겠죠. 그리고 공급이 늘까 줄까? 당연히 줄죠. 어떤 물품, 다시 말해서 요트에 세금을 꽉 때리면 공급은 보통 줍니다. 그 공급이 준다. 아까 어디 갔습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이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왼쪽으로. 오케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자, 물론 다른 경제학 책에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 얘기하는데 위로 하면 헷갈려. 그냥 왼쪽으로 간다 하면 됩니다. 왼쪽.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왼쪽으로 가죠. 공급이 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이거 잘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럼 새로운 공급 곡선 S1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만큼 뭐예요?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새로운 공급 곡선이 생겼지. 그죠? 조세를 부과한 만큼 새로운 공급 곡선이 생겼으니까 이만큼, 요 변동만큼, 이 변동한 이 가격만큼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조세죠. 바로 텍스. 이거 이해됩니까? 이 조세가, 왜냐면 이게 프라이스잖아, 프라이스. 이게 양이잖아. 이 조세를 10%, 20% 빡 때리는데 이 조세를 때리니까 새로운 공급선, 즉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왜? 공급이 줄잖아. 공급이 줄면서 왼쪽 이동하면서 이 조세를 부담한